지금부터 2026학년도 경상국립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금일 정책토론회 일부 사회를 맡은 경상국립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강호영입니다. 금일 정책토론회 진행 순서는 각 선거본부 소개 및 출마의 변을 시작으로 후보자 철학검증, 후보자 정책검증을 마친 뒤 10분간 휴식 시간을 가집니다. 재입장하실 때에는 앞전에 찍어드린 도장을 입구 측 진행요원에게 보여주시면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이후 선거본부 간 상호질의, 현장 질의응답 이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답변은 사회자가 말이 끝나는 동시에 시간이 흐른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선분에게 주어진 답변 시간이 종료되기 30초 전에 저희가 종으로 시간을 알려드리며 종이 한 번 더 울리면 발언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하구 여러분들 기준 좌측부터 순서대로 기호 1번 새벽 선거본부, 기호 2번 새로 고침 선거본부입니다. 먼저 각 선거본부별 소개와 출마의 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마의 변이란 각 선거본부가 어떠한 이유, 목적으로 이 선거에 출마하였는지, 어떤 방향으로 총학생회를 이끌어갈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각 선본당 2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기호 1번 새벽 선거본부 측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후보님께서는 선거본부의 소개와 출마의 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만 개척하고 여러분. 경상국립대학교 제6대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하게 된 기호 1번 새벽 선거본부 정후보 53번 부후보 최건주입니다. 존경하는 학우 여러분, 대학문화와 학생복지 그리고 소통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통해 다가오는 2026년에는 반드시 채워나가야 할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이 우리 앞에 가득합니다. 이렇듯 중요한 시작점에서 저희 새벽 선거본부는 항상 학우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미래를 여는 동력으로 삼아 모든 캠퍼스를 아우르는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고자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학우들이 겪는 가장 작은 불편까지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 마침내 떠오르는 희망의 첫 햇살처럼 학우 여러분의 대학생활 구석구석에 긍정적인 변화와 활력으로 가득 채우고자 하며 오직 학생의 권리 신장, 복지 증진, 투명한 학생 자치 실현이라는 핵심에 저해되지 않도록 소중한 영혼을 대변하는 의지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겠습니다. 저희의 순수한 열정 이면에 어떠한 난관에도 굴하지 않는 단단한 의지를 품고 진심으로 소통하며 더 나은 대학생활을 함께 만들어갈 따뜻하지만 책임감 있는 동행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대가 현실이 되는 경상국립대학교 학우 여러분의 빛나는 아침을 새벽이 함께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기호 2번 새로 고침 선거본부입니다. 정 후보님께서는 선거본부의 소개와 출마의 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6 경상국립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기호 2번 변화의 첫 클릭 새로 고침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정후보 김우주입니다. 현재 칠한 캠퍼스의 여러 학과가 가자 캠퍼스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자 캠퍼스는 학습 공간 부족, 휴식 공간 부족, 중앙식당 포화 문제를 이미 겪고 있습니다.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가자 캠퍼스로 모이게 될 것이고 통폐합으로 인한 공간 부족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모든 과정에서 당사자인 학생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학 본부는 통합 이후 지속적으로 공간 활용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과가 통합되고 건물을 짓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제대로 된 정보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당장 나의 학과가 내년에 어디로 가는지, 바쁜 등하교, 점심시간에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버스는 왜 부족한지 학교 통폐합 이후 경험한 불편함에 대해 우리는 이유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당연했던 불편함에 이유를 묻고 학교를 새로 고침할 때입니다. 저희 새로 고침은 가자 캠퍼스뿐만 아니라 칠암, 통영 캠퍼스까지 학우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일상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학교 생활 모든 부분을 경청하는 학생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통폐합 이후 소외되고 배제되고 통보만 받던 일상을 끝내겠습니다. 학우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듣기 위해 먼저 찾아가고 경청하는 학생회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후보자 철학 검증 시간입니다. 철학 검증이란 각 선거본부에 사전 안내된 4개의 공통 질문을 통해 후보자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순서는 기호 2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고침 선거본부 후보님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께서 일관되게 적용할 원칙은 무엇입니까? 만약 그 결정이 학우들의 비판을 받을 때 총학생회장으로서 어떤 태도로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기호 2번 선본 정 후보님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학생자치기구는 오직 학생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학생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모든 결정은 학우들의 목소리에서 시작한다는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경청입니다. 경청이란 단순히 많은 목소리들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의견 하나하나 주의 깊게 듣고 귀하고 무겁게 여길 줄 아는 것입니다. 이 의견을 예를 들어 공대가 멀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의견을 그저 사소한 불평으로 여기지 않고 경청한다면 가다 캠퍼스의 넓이에 비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부족하다는 문제의 본질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구석구석에 셔틀버스 정류장을 설치하거나 학내 공공자전거를 도입하는 등 그 문제의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는 아무리 작은 의견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의견으로부터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럼에도 이만 학우의 목소리를 하나의 방향으로 완벽하게 담아내는 것은 정말 어렵고 무거운 일입니다. 그렇게 비판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으며 저는 그 비판의 목소리 또한 저희가 들어야 할 학우들의 소중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총학생회장이 져야 할 책임은 그 비판 앞에서 숨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책임은 저희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어렵고 복잡했던 결정 과정을 학우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저는 선택적 소통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개선할 점이 있다면 학우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새로운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학우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방향성을 견지하되 저희의 결정이 최선이라면 그 이유와 과정을 학우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겠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다면 비판을 수용하고 개선점을 찾는 것이 예정된 2분이 모두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호 1번 정 후보님의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정책 결정의 첫 번째 원칙은 학생 중심성입니다. 학우 한 분의 불편, 작은 목소리라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학우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속에서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끝까지 닿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의 방향은 학우분들이 원하는 내일을 향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심과 책임의 원칙입니다. 총학생의 판단이 언제나 모든 학우의 마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학생회장으로서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결정을 학우 여러분의 입장에서 깊이 고민하며 임하겠습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는 늘 학우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비판이 있다면 회피하지 않고 그러한 의견들 또한 더 나은 학생이 되기 위한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유를 솔직하게 설명하며 다음에 더 나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진심을 다하고 부족함이 있다면 더 나은 방향을 향해 끊임없이 개선해 나감으로써 신뢰를 쌓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정과 투명성의 원칙입니다. 저는 학생회의 모든 결정이 신뢰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라는 말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새벽선거본부는 모든 정책과 예산을 학우 여러분이 함께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하겠습니다. 공약의 결과뿐 아니라 과정 그리고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우분들이 믿을 수 있는 학생회는 완벽한 학생회가 아니라 숨김이 없는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새벽선거본부가 그런 학생회가 되도록 항상 열린 자세로 소통하겠습니다.
마지막은 학우가 주체가 되는 참여의 원칙입니다. 학생회의 결정은 몇 명이 모여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생의 참여 속에서 완성됩니다. 의견을 내는 순간 그게 학교의 변화를 만드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을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언제나 책임감을 잃지 않는 총학생회장이 되겠습니다. 잘못된 결정 앞에서는 숨지 않고 옳은 일 앞에서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학우분들과 함께 예정된 2분이 모두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순서는 동일하게 기호 2번 선거본부부터 기호 1번 선거본부 순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사회의 무관심을 극복하기 위해 차기 총학생회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가 생각하는 학우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총학생회의 모습과 연결지어 설명해 주십시오. 기호 2번 부후보님부터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새로 고침 3번 답변하겠습니다. 저조한 학과 행사 참여율, 평가율을 보며 학생사회가 무관심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학우들을 대면하며 설문조사를 받았을 때 학우 여러분이 학교에 가지는 관심은 누구보다 크다고 느꼈습니다. 학우들은 오히려 시설, 학생자치, 성적 문제 등 학교 생활의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사회의 무관심이 의견을 전달할 창구가 부족하고 의견을 내도 바뀌지 않았던 소통의 부재가 빚어낸 신뢰 저하의 결과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차기 총학생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학우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학생회의 문턱을 낮추어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제안할 수 있게 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는 과정, 총학생회의 운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견을 실현시켜 학생 자치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우들이 원하는 총학생회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학우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총학생회는 학우와 동떨어져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권위적인 총학생회가 아니라 학우들 곁에서 낮은 자세로 학우들과 함께 만드는 투명한 총학생회, 학교의 입장을 일반적으로 전달하는 총학생회가 아니라 학생의 의견을 대변하고 요구를 관철하는 일 잘하는 총학생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기호 1번 부후보님의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사회의 무관심은 총학생회가 과연 내 대학생활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에서 비롯된 회의감과 거리감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학우분들께서는 총학생회 회원의 이름보다 소속된 학과의 일원이라고 인식하시기에 총학생회라는 표제는 학우분들께 거리감을 주기에 박차를 가하기 충분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자신과 직접적으로 맞닿아있지 않고 그 존재 가치를 체감할 수 없는 기구에 굳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데에서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이는 시대의 흐름과도 관련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총학생회는 학우분들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야만 하는 전체 학생들을 대표하는 기구로 자리 잡습니다. 학생회라는 단체에 대한 무관심이야말로 가장 총학생회를 병폐에 빠지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무관심에 대한 추세를 타파하고자 총학생회는 학우분들의 대학생활에 있어 조력자이자 중심 매개체로 작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우분들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총학생회의 모습은 단순히 목소리만 높이는 집단이 아닌 두고두고 기억될 개인의 발전에까지 기여하는 일상 속 긍정적인 경험을 아낌없이 제공하는 학생자치기구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학우분께서 개인의 성장과 문화적 경험을 온전히 향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새벽선거본부는 개개인이 다채로운 문화를 체험하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개발하며 인생의 단 한 번뿐인 대학생활의 참된 의미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벽선거본부는 기억 속에 가장 빛나는 순간을 선물함으로써 그 존재 이유를 스스로 증명하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진실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믿음에 응답하겠습니다. 새벽은 약속이자 다짐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부디 부끄럽지 않게 대학생활이라는 아름답고도 숭고한 여정에 저희 새벽선거본부는 건의를 경계하고 가장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총학생회 한 분 한 분 지원이 학우분들께 언제나 가장 든든하고 따뜻한 전출로 남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우들은 실현 가능한 약속을 원합니다. 선보는 이번 공약들의 실현 가능성을 사전에 어떤 구체적인 기준으로 검증하였는지 제시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핵심 공약 이행이 불가능할 때 학우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어떻게 소통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기호 2번 부후보님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2번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약을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학우들의 요구였습니다. 많은 학우들의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해 설정한 공약들인 만큼 실제로 실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약 구성 단계에서부터 우리 학교와 비슷한 문제를 겪는 타 대학에서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고 최대한 우리 학교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들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하여 한 문제를 여러 각도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학생과, 재부과, 총무과 등 대학본부의 다양한 부처, 그리고 진주시와도 공약에 대해 협의하여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이행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학우분들이 납득하시려면 이것이 정말로 예기치 못한 사정이었는가가 중요할 것입니다. 정책 관련 주체와 소통하는 과정, 어떤 논의를 통해 어떤 결과에 도달했으며 이 과정에서 총학생회는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학우분들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고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한번 결렬되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요구를 다른 방식으로라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음 정책을 세우고 보완해가며 다시 시도하는 태도로 책임질 것입니다. 저희의 공약을 보시면 1년으로는 부족한 중장기적 계획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정책의 초석을 다지고 실행 계획을 마련해 차기 학생회가 이것을 이어가 완성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호 1번 정호범님의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총학생에서 직접 활동한 경험으로 학교 행정의 긍정적인 면과 동시에 비효율과 한계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체감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학교 측의 협의를 통해 가능한 현실적인 한계와 학우분들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방안과 모습 사이에서 빈틈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고 이를 메꾸고자 하는 것이 총학생의 본질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새벽 선거 공부의 공약들은 단순히 실행 가능한 계획에서 나아가 진정으로 학우분들의 처지에서 대학 생활에 정말 도움이 되고 생활하면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깊이 고민하며 준비한 약속들입니다. 공약 하나하나 구상하는 과정에서 학교 부처들과 직접 만나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예산 확보가 필요한 모든 사업은 담당 부처로부터 충분히 추진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는 단순히 바람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이행의 수준까지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약속은 사전에 예산, 권한, 절차를 학교와의 검토를 거듭하였으며 학우분들께서 진정 공감하는 것인가 심사숙고했습니다. 이행 과정에서도 관련 부처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차근차근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개포일락의 자세로 약속의 무게에 대해 절실함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난항이 발생한다면 전 모든 책임을 저 개인과 총학생의 책임으로 간주하며 투명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고 타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우분들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닌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히 설명하고 함께 방법을 찾겠습니다. 또한 후속 대안 대비를 통해 현실적 타협보다 최선안에서 절충점을 만들겠습니다. 저희 새벽선거본부는 말과 글의 약속 그 자체보다 그 약속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태도를 무겁게 여깁니다. 공약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바탕으로 책임감으로서 실행하고 결과로 증명해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책 자료집에 제시된 수많은 공약 중 후보자께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1호 공약은 무엇입니까? 그 공약을 최우선으로 선택한 이유를 후보자 본인의 학생의 운영 철칙과 연결지어 설명해 주십시오. 기호 2번 정호건님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손본의 가장 핵심적인 공약은 소통국 신설입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학우들처럼 보통의 학생이었던 제가 총학생회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것은 작은 의문에서부터였습니다. 입학할 때부터 있던 불편 사항들은 왜 아직까지 나아지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학교는 통폐합 이후 글로컬 대학 등 여러 지원과 혜택을 따냈는데 왜 내 일상 속 불편함은 그대로인지 궁금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으며 이것이 비단 나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함께 느끼고 있는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고 누가 묻기 전에 먼저 달려오는 총학생회가 필요하다고 느껴
직접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 핵심적인 1호 공약은 모호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일방형 소통 방식에서 벗어나 학우들을 찾아가는 소통 전담 부서인 소통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뀌는 학교 상황에 맞춰 학생들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총학생회가 가장 먼저 소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통폐합 및 학교생활 속 민원을 접수하는 온라인 플랫폼 새로 고침 119를 만들겠습니다. 불편사항을 접수하는 온라인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모두가 소통의 과정과 답변을 볼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작성 과정에서 익명성을 보장하는 등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로 설문조사를 통해 학우들을 직접 찾아가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학생 생활에 대한 오프라인 질적 조사를 운영함으로써 일상 속 고충을 먼저 다가가 묻겠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접수받은 내용은 학교 전담 부처에 전달해 답변을 듣고 공개하겠습니다. 소통국을 통해 개인의 문제로만 여겨지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기호 1번 부후보님의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1번 새벽 선거본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새벽 총학생회 선거본부 정책 자료집에는 40개가량의 다양한 공약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1호 공약은 총학생회 간담회입니다. 이 공약은 현재 학생사회가 직면한 근본적 문제, 즉 소통의 단절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총학생회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을 회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몇 년간 학생회와 학생들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물론 현재 총학생회 온라인 답변 시스템을 통해 소통 창구가 존재하지만 그것이 곧 진정한 신뢰나 공감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총학생회가 단순히 학교 측의 학성기와 행정을 수행하는 대표기구가 아니라 학생들의 고민과 목소리를 직접 듣고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 나가는 자치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총학생회 간담회는 단순한 대화의 장이 아니라 새벽선거본부의 학생의 철학에 응축된 상징적인 소통구조이자 자치의 가치를 현실 속에서 구현해내는 제도적 장치로 거듭날 것입니다. 총학생회 간담회를 통해 저희 새벽선거본부는 학우들과 직접 마주 앉아 크고 작은 불편함도 결코 가볍게 지나치지 않고 소중한 의견으로 삼겠습니다. 학우 여러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학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결과물로 온전히 실현될 때까지 한결같은 신념과 신념으로 그 길을 함께 걸어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궁극적으로 새벽선거본부는 이 공약을 통해 총학생회를 대표의 기구에서 학우가 주체가 되는 참여의 공간으로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학교의 방향은 학우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학우분들이 원하는 내일로 향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학생회 간담회는 그 철학을 구현하는 제1의 공약으로 선택된 이유이며 이를 통해 저희가 학우 곁으로 더 깊이 다가가겠습니다. 그것이 곧 저희 새벽선거본부가 생각하는 진정한 학생자치의 시작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후보자 정책 검증입니다. 후보자 정책 검증이란 각 선본에게 각각의 공약 또는 운영 방안에 대한 질문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관련된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각 선본당 답변 시간은 3분씩 주어집니다. 기호 1번, 2번 순서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끝나면 정부 후보 관계없이 누구든 바로 답변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사회자가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온 후부터 시간은 계속 흐른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호 1번 측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내 순환버스 배차 간격 축소와 기숙사 1인실 확대는 막대한 예산과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여 학교 공부의 결정이 절대적입니다. 특히 기숙사 1인실 확대는 전체 수용 인원 감소로 이어져 입사 경쟁률이 치솟을 우려가 있습니다. 단순히 요구하겠다는 수준을 넘어 현재 학교 측과 어느 정도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예산 확보 및 수용 인원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교내 순환버스 배차 간격 축소 공약입니다.
저희 새벽 선거본부가 총무과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내년부터 예산 부족 문제로 교내 셔틀버스 운행이 축소된다는 답변과 시내버스 노선 추가 추진 계획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셔틀 시스템이 축소될 상황입니다. 셔틀버스를 이용하던 많은 학우들의 수요가 교내를 순환하는 시내버스로 이어지게 됩니다. 총학생회는 셔틀버스 축소로 인한 수요 증가라는 근거로 진주시 및 운수회사와 협의할 것입니다. 저희는 현재 배차 간격이 1시간인 110톤번 버스 노선을 핵심 협상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저희의 제안은 단순 간격 축소가 아니라 학우들의 수업 시간표에 최적화된 배차 시간 조정입니다. 예를 들어 학우들이 수업을 많이 듣는 시간대를 우선적으로 배차 간격을 조정하는 점진적 축소 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숙사 1인실 확대 요구 공약입니다. 이미 기숙사 행정실의 내부 회의에서 리모델링의 필요성과 실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당 사안을 정식으로 건의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구조임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1인실 확대 요구는 단순한 편의 차원을 넘어 최근 높아진 학생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한 공약입니다. 기숙사 1인실 확대가 전체 수용 인원 감소로 이루어질 수 있는 우려 역시 인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기숙사를 일괄적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노후화된 동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숙사 동별 시설 상태와 공실률을 조사하고 많이 노후화된 동부터 1인실 리모델링을 시범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사로 인한 학우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일정은 최대한 방학기간 중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기 중 수용 인원 감소를 최대한 방지하겠습니다. 공사 시기와 운영 방식에 있어 학생들의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 확보 관련해서도 해당 수준의 리모델링은 비교적 예산 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실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새벽 선거본부는 사전 협의, 예산 가능성, 단계적 추진, 수용 인원 대응까지 모두 고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학우 여러분의 생활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측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숙사 의무식수 폐지와 A 학점 비율 최대 40%로 확대, 수강 신청, 미리 로그인 등의 공약은 학우들의 요구가 높지만 생활관 운영 적자 문제 및 성적 인플레이션, 기술적 서버 부하의 문제 등으로 학교 공부가 난색을 표해온 난제들입니다. 기존 총학생회들도 해결하지 못한 이 난제들을 관철시키기 위해 새로 고침 선거본부가 준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이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숙사 의무식수 폐지에 대한 것으로는 재정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대학들은 최소식이 1일 1식 또는 그 이하인데 저희 학교는 이번 학기를 기준으로 1.09식이며 단가 또한 다른 대학보다 높습니다. 예시로 경북대학교는 최소식 단가가 2,800원인데 비해 경상대는 4,250원으로 단가가 굉장히 큽니다. 기숙사식을 아예 먹지 않거나 자녀 식수가 많이 남는 학생들이 많지만 기숙사에 살려면 과자 캠퍼스 기준 한 학기에 최소식 120식, 51만 원을 필수적으로 지불해야 하고 이는 학생들에게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게다가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함에도 식사의 퀄리티가 변동이 심하고 비건식이나 알러지 대체식을 포괄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는 유학생 비율이 늘어나면 더욱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말씀하셨듯 재정적인 문제를 저희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도 알고 있는데요. 당장에 저희가 의무식을 전면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 폐지로 줄이는 방향을 생각 중이며 재정난을 보완할 여러 방안 또한 구상 중입니다. 첫째로 의무식을 폐지한다고 해서 모두가 기숙사 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아랑관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퀄리티이기 때문에 이 면을 업체를 생협으로 변경하여 퀄리티를 올린다면 이용률이 어느 정도 보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랑관은 비관생에게도 식권을 판매 중이며 학생이나 외부인들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끼에 5,500원으로 단가가 더 높은데
외부인에게도 월식을 판매하면 이용률을 높일 수 있고 특히 아람각 근처에는 부엌시설이 열악한 행복주택이 있어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럼 의무식수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A학점 비율 최대 40% 확대는 저희가 관계부처에 문의를 했을 때 이미 안건이 올라가 있고 그걸 협의 중인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강 신청 미리 로그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로그인을 했을 경우에 서버에 부하가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단순히 미리 로그인하는 방향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각이 되었을 때 로그인 버튼을 활성화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 중이고 그걸 정보전산처와 함께 논의를 해서 학생들의 불편함을 얘기 드렸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1번 측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통학 편의를 위해 공식 카풀 채팅방 개설 및 운영을 공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 외에 카풀 과정에서 금전거래 시 여객 자동차 운수산업법 위반 소지가 있고 신원 미확인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총학생회 차원에서 운전자 신원 인증을 직접 수행할 계획인지 사고 발생 시 법적, 도의적 책임을 어디까지 질 건지 구체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1번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새벽선거본부도 공약 제작 과정에서 운수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확인하고 현직 변호사님과 법학과 교수님의 자문을 구한 결과 금전적인 거래가 없고 무상으로 운영이 된다면 운수사업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 새벽선거본부가 운영하려는 시스템은 재학생을 전제로 하는 정보 공유의 장입니다. 그 안에서 운영 정책을 관리하는 집행부 인원을 두어 직접 재학생들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매뉴얼을 철저히 만들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법적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풀 이용은 운전자인 학우와 탑승자 학우 간의 사적인 합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만약 사고 발생 시 1차적인 법적 책임은 운전자와 해당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의적 책임입니다. 총학생회라는 이름을 건 만큼 저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도의적 책임까지 외면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저희가 말하는 도의적 책임은 절대 가벼운 책임이 아닙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도의적 책임이란 사고가 난 뒤에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안정장치를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저희의 도의적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학생 인증을 철저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제공할 구체적인 안전관리 방안입니다. 이 채팅방에 참여하는 모든 학우는 입장 시 안전서약 및 면책 조항에 의무적으로 동의하고 안전조항 및 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에 대한 매뉴얼을 추가적으로 법률 전문가 필수사항을 철저하게 만들어 사고를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학우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저희 새벽선거본부의 최대한의 안전망이자 책임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측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자동 원룸 월세 협의체 구성과 교내 하모타고 대여소 설치는 임대인 및 진주시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사유재산권 문제로 임대인들이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거나 진주시가 예산 문제로 하모타고 설치에 난색을 표할 경우 이를 타개할 구체적인 대안이나 설득할 수단이 있습니까? 사전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2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자동 월세는 40에서 50만 원대로 높은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경상국립대학교의 많은 학생들은 높은 월세 및 관리비 문제를 부담하고 있으며 주거 환경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저희는 학생들의 의견을 들으며 가자동 월세 원룸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자동 월세 원룸은 좁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50만 원에 달해 학우들의 부담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월세 인상률은 법적으로 매년 5%내로만 인상이 가능하지만 관리비 인상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 허점을 이용해 임대인들은 관리비를 인상하여 제2의 월세처럼 높여받고 있습니다. 진주시와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관리비의 과도한 인상을 막을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와는 기숙사 증축을 통한 수용인원 확대와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임대인에게 학교 차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총학생회, 진주시, 가자동, 인근 임대인, 그리고 학교의 4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월세에 대한 문제를 모색하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1년 안에 되는 정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추진 과정을 설정하여 협의체를 구성할 것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요구이고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주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가자동 인근 쓰레기 문제, 불법 건축물 문제 등 학생 주거권 전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통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교내 하모타고 대여소 설치에 대한 부분은 진주시와 협의하여 지금 하모타고가 시범 운행되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이후 정식적으로 운행될 때 가자 캠퍼스 내에서도 정류소가 시행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받았고 총학생회 차원에서 요구하게 된다면 긍정적으로 답변하겠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1번 측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대운동장 운수대 설치와 헬멧 무료 나눔 사업은 초기 설치보다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핵심적입니다. 야외 운수대의 동파 및 수질 오염 위험, 공용 헬멧의 높은 분실률과 파손 문제는 지자체 및 민간 기업에서도 실패 요인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단순한 정기 점검 수준을 넘어 이러한 고질적인 관리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운영 시스템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 오염된 물이나 파손된 헬멧으로 학우에게 건강,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총학생회의 책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1번 새벽 선거본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벽 선거본부는 야외 운수대가 겪는 고질적 동파 및 수질 오염 문제를 정기 점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설치보다 훨씬 엄격하고 체계적인 지속 관리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리 부실로 인한 실패 사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입니다. 교내 시설과와 협의하여 동절기 동파 방지를 위한 추가 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타기관 운수대 우수 관리 방안을 기반으로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사후 관리 매뉴얼을 구축해서 만약 수질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사용 중지 공고를 내리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설치 후 관리 부실로 실패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새벽 선거본부는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헬멧 나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용 대여 사업이 아닌 개인 지급 방식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학우들에게 개인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용 헬멧에서 발생하는 분실, 위생 문제는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헬멧 제품 같은 경우에도 안전인지 규격을 충족하는 제품인지 철저히 찾아보고 제품 자체의 하자를 검수한 후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저희 새벽선거본부는 이를 숨기지 않고 즉시 원인 조사를 거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투명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시설 안전 같은 문제들은 예민한 상황이니만큼 관리 체계 구축을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해결해 나가는 총학생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2번 측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총학생회 산하의 인권위원회를 신설하고 재발 방지 및 처벌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학생자치기구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고 대학본부의 공식 징계 절차와 혼선을 빚을 우려도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단순 권고를 넘어 실질적인 학내 규범으로 작용하게 할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며 대학본부의 인권센터와는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인권위원회를 신설하는 목적으로는요, 인권센터의 일을 저희가 학내 인권센터가 있지만 실제 상담 신고 절차를 받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인권센터로 가는 것을 어려워하는 학우들이 많습니다. 현재 인권센터의 실제 신고율은 1년에 30여 건에 불과한 매우 낮은 수치로 큰 범죄 수준이 아니면 신고가 잘 들어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학생들이 일상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밀접하게 파악하고 특히 이런 민감한 문제에 있어서 인권센터에 바로 상담하기 어려울 만큼 사소하다고 느껴지는 일들을 학우들이 편하게 신고하고 신고 절차와 조건 등에 물어볼 수 있는 낮은 문턱의 상담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권센터까지 가기 힘든 학우들을 저희 인권위원회를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할 생각이고요. 학생 자치기구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는 여기에서 법적 효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저희 대학 내에 인권 지향적이고 평등한 공동체 문화를 위해서 인권 감수성 자체를 향상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법적 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는 저희 학생들이 좀 더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한 답을 얻어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인권센터에서 인권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특히 저희가 에브리타임이라고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혹은 학과 생활에 있어서 발생하는 생활 밀착적인 문제들은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권센터에서 확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학우들이 인권센터로 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거리감을 느끼고 대중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쉬움을 많이 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권센터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을 저희가 채워드리는 것이고 서로 긴밀하게 협의하여 파일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서 좋은 관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중간다리 역할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공약을 내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1번 측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가자 캠퍼스에 비해 실험과 통영 캠퍼스에 대한 공약은 상대적으로 단순 시설 보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시설 보수를 넘어 캠퍼스 간 실질적인 통합과 균형 발전,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더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호 1번 새벽 선거본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 통합, 균형 발전,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향, 저희 새벽 선거본부는 지속적인 소통에 초점을 두도록 할 것입니다. 아까 정보보호 철학 검증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정책 결정의 첫 번째 원칙은 학생 중심성입니다. 그리고 이는 모든 캠퍼스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저희 새벽 선거본부에서 제시한 타 캠퍼스 공약은 실황 캠퍼스, 통영 캠퍼스의 학우들과 이해관계자들을 직접 만나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실황 캠퍼스 가로등 본부장 그리고 통영 캠퍼스의 식당 내부 바닥 균열, 천장 보수 등의 보수가 시급한 사안들을 파악하였고 이를 시설가와의 협의를 통해서 시설 장비 유지비로 처리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저희 새벽 선거본부가 제시한 타 캠퍼스 공약은 단순한 시설 보수가 아니라 학우들의 생활 환경을 구축하는 출발점이자 캠퍼스 간 차이를 완화하는 첫 단계, 기반을 다지는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새벽 선거본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모든 캠퍼스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체계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캠퍼스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선거본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협의, 실행을 통해서 그 변화를 현실로 만들어 보이는 총학생회가 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측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가자 칠안뿐만 아니라 가자 통영, 가자 내동 등 캠퍼스가 셔틀버스 증설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내동 캠퍼스는 수강 인원이 적고 통영 캠퍼스는 물리적 거리로 인해 가자 캠퍼스와 동시 수강하는 인원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혹시 해당 노선들의 실제 탑승 수요에 대한 사전조사 데이터가 있는지, 그리고 수요 대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이 공약의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및 배분 계획은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운동본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영 캠퍼스, 내동 캠퍼스와 같은 경우 학생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노선과 시간을 확인 후 추가 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통영 캠퍼스의 경우 한 대의 셔틀버스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버스 기사님 또한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네, 셔틀버스 예산 확보에 대한 문제에서는 당장 증설이 어렵다면 한적한 시간대에 버스 배차를 늘리고 점심시간 전후나 학교 시간과 같은 혼잡 시간에 10분, 20분의 간격으로 배차를 추가하는 것으로 총무과에 제안하였고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여 학교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수요조사를 더욱더 촘촘하게 진행하여 저희의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후보자 정책 검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의 휴식 시간을 가진 후 선봉과 상호 질의를 시작으로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